네, 오늘은 그 일본 이시바 총리가 아시아식 나토를 추진하자고 발언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각국의 입장들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그 나토가 무엇인지 봐야 되는 유럽의 나토는요, 소련과 그 이후에 러시아의 유럽에 대응하고자 이제 미국 중심으로 서유럽 국가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대부분의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몇몇이 아니라. 최근에는 북유럽과 동유럽까지도 참여하고 있고요. 그런데 터키의 사례도 묻시, 미국이나 서유럽은 터키가 나토에 가입하는 거, 나토의 회원국이지만 유럽연합에 가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협조적입니다. 그래서 군사적 협력의 나토 가입은 상대적으로 쉬운 반면 경제적 협력인 유럽연합의 가입은 이 서유럽들이 자신의 기득권 보호 때문에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겠죠? 우크라이나도 나토와 유럽연합에 다 가입을 하고 싶어 하겠지만 우크라이나의 군사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나토 가입은 허용이 될 수 있겠지만 유럽연합은 서유럽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유럽에서 핵전쟁 날 경우에 유럽의 핵무기를 사용해서 반격하겠다. 그런 입장을 확실히 합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와 핵전쟁을 하게 될 때, 유럽에서 할 때, 유럽에 있는 핵무기를 사용해야지만 미국 본토가 러시아로부터의 공격받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은 미국 본토로 전쟁이 확장되지 않고 그 지역 전쟁, 그래서 유럽 전쟁이라든가 아시아 전쟁에서 핵무기 사용을 유럽과 아시아에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전역 전쟁 개념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본토 핵무기를 사용하면 러시아로부터 미국 본토가 공격받기 때문에 유럽에 있는 핵무기로 유럽 핵전쟁에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미국 핵무기의 공유라는 개념이죠. 핵무기 공유이라는 개념이 생겼는데 이는 아, 유럽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측면도 있지만 미국 본토에 핵전쟁이 파급되지 않게 하려는 미국의 핵전략이라고 보겠습니다. 미국의 핵무기를 항공기죠. 항공기 등에 부착하죠. 미사일 등을. 하지만 최종 사용은 유럽 각국의 정상들의 의견을 참조해서 미국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하는 겁니다. 핵무기 버튼은 미국 대통령만 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핵 공유라는 부분이 진정한 공유가 아니라 유럽 각국 정상들의 의견을 참조할 뿐이라는 거죠. 이시바 일본 총리가 아시아식 나토를 제안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나토식 핵 공유를 일본에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핵무기를 배치해서 기존의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뿐만 아니라 최근에 조선의 핵무기에 대한 일본 내 불화를 해소하자는 겁니다. 조선이 핵미사일을 몇 차례에 걸쳐서 일본 머리 위죠. 일본 상공. 물론 우주 공간이지만 영공은 아니지만 우주 공간 일본 머리 위로 몇 번 쏘았는데 일본 내에 조선의 핵무기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자는 거죠. 또한 일본의 재무장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명분을 확장하고 아시아에서 일본의 군사적 지도력을 보장받겠다는 겁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보면은 미국의 중거리 핵 미사일이죠. 그리고 전술핵 그리고 아시아의 나토 사령부 등을 일본 안에 존재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일본의 미국의 중거리 핵 미사일이죠. 이 미사일이 사실은 이제 그 미국에서 이 일본에 배치를 협의를 하고 있는데 핵이죠, 핵. 핵 미사일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거리 미사일, 재래식의 고폭발력의 중거리 미사일을 일본에 배치하는 것, 이러한 것들은 이제 논의 과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의 쿼드, 미국, 일본, 호주, 그런 거죠. 영국, 오커스. 오커스는 이제 그 오스트레일리아와 미국과 영국인데 오스트레일리아의 핵 잠수함 추진이죠. 여기와 관련된 프로젝트입니다. 한미일 동맹 등 이런 것들이 좀 미국 중심이 되죠. 미국 중심으로 아시아에서 이러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동맹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얼핏 생각하면
이시바 총리가 제안한 아시아식 나토가 미국에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한데, 그런데 사실은 미국의 반응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일본의 신임 총리가 미국과 상의 없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인 집단안보 체제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서 미국이 일단 기분이 나쁜 상태입니다. 동생이 형님을 제치고 설레발을 친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백악관 국무부뿐만 아니라 전문가 모두 다 이시다 총리의 제안 내용과 그 시기, 방식에 대해서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방식의 문제라는 거죠. 둘째는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면 미국 역시 아시아에서 그 미국 주도의 집단 안보 체제가 구축되면 반가운 일입니다. 그죠? 하지만 유럽과 아시아의 그 환경이죠. 역사적 환경, 인종, 지리, 여러 가지 면에서 유럽과 아시아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나토 수준의 다자 동맹, 집단 안보 체제를 구축한다는 건 너무나 먼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논의가 현재로서는 그 불가능한 상태라는 거죠. 이거를 진전하기 위한 기본 조건들이 너무나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단 주변국의 반응을 살필 것도 없이 일본 내부의 절차도 이시바 총리가 감당할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본이 집단안보 체제에 가입을 하려면 일단 자국 방어에 한정된 평화헌법을 수정해야 되는데 이 평화헌법 수정 문제가 일본에서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리고 자유대가 아닌 전쟁을 위한 자유대는 전쟁이 아니라 방어를 위한 건데요. 전쟁을 위한 필요하다면 집단안보 체제이기 때문에 동맹이기 때문에 동맹국의 방어를 위해서 해외에 파병까지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해외 파병과 그다음에 국군 창설 이런 것들이 현재 일본에서 어느 하나도 여론의 그 지배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논쟁 사항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비핵 3원칙이라는 것은 1967년에 일본 총리가 핵무기를 만들지도 가지도 반입하지 않는다고 선언한 겁니다. 일본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두 군데죠. 두 군데, 두 군데에서 핵무기 이 폭격이죠. 핵무기 폭격을 받았기 때문에 핵에 대한 공포가 되게 심합니다. 히로시마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인가요? 어쨌든. 그래서 이런 원칙은 지금까지도 일본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핵무기를 일본에 반입하는 것, 핵무기를 공유하는 아시아식 나토를 창설하려면 이 비핵 3원칙을 폐기해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현재 여론의 지지가 불투명하다는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 볼 때 이미 올해 들어서 미국이 주일 미군 사령부가 지금까지는 행정처리입니다. 행정처리. 주일 미군이 5만 명이어가지고 주한 미군보다 더 많지만 실제로는 행정처리에 불과한 주일 미군 사령부가 있었는데 최근에 하와이에 있는 아태 사령부 산하에서 독자적인 작전권을 갖는 전투 사령부로 승격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미국 그 중장이죠. 중장을 사령부로 새로 하게 되면서 전투 사령부로 승격이 됐습니다. 일본 역시 육해 공군의 자위도를 통솔하는 합참 사령부를 올해 창설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육해 공군의 합참 의장이 있고 대부분의 나라에도 합참 의장이 있죠. 지금까지 일본은 정식 군대가 없었기 때문에 합참이 없었는데 비로소 합참 사령부를 창설했고 다음 수순은 바로 이제 한미연합사령부처럼 일본에도 미일 사령부를 만드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반발이 크고 이제 겨우 주일미군 전투사령부 그다음 일본의 경우에는 합참사령부를 이제 겨우 만들었는데 더 나아가서 더 복잡한 미일 연합사령부를 만드는 것 되게 복잡한 일입니다. 여러 가지 제반 조건을 볼 때 속도 조절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중국이 이 대만 전쟁이 일어나면 주일 미군 기지와 괌을 타격하기 위해서 중거리 이 미사일을 개발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 이제 핵 미사일이죠. 핵 미사일을 할 수도 있고 재래식 미사일을 할 수도 있는데 어떻든 핵탄두든 재래식 탄두든 간에 중거리 미사일을 개발해서 배치하고 있고요.
원래 미국과 러시아는 과거 쿠바에서 소련이 미국을 겨냥한 중거리 핵미사일을 배치하고 터키에서는 미국이 소련을 겨냥한 중거리 핵미사일을 배치해서 서로 간에 전면적인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중거리 미사일 분쟁을 겪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미국과 소련은 이러한 중거리 미사일은 몇 분 이내로죠. 대륙간 탄도 미사일은 약 30분이 걸리는데 중거리 이 미사일은 10분이죠. 10분 내외에 걸리기 때문에 탐지와 요격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안보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상호 돌발적인 핵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거리 미사일을 상호 폐기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최근에 미사일 군축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 미국 역시 대만전을 겨냥해서 중거리 미사일을 다시 배치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토마호크 중거리 미사일을 동유럽, 그죠? 동유럽과 아시아에 배치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작년에는 극초음속 미사일입니다. 일명 다크 이글을 개발해서 배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특히 육군이 이 중거리 미사일을 담당하는 다영역 기동 부대를 창설했고 여기에는 이제 기존의 토마호크 미사일을 운영하는 타이푼 포대와 최근 개발한 극초음속 미사일 대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최근에 필리핀에 이러한 다영역 기동부대죠. 타이푼 포대를 훈련 중에 임시로 배치했지만 영구 배치를 논의 중에 있고요. 일본에도 이 미사일을 배치하게 해외 중입니다. 아마도 어, 중국과 러시아를 고려를 해서 일본에 배치한다면 어, 일단은 핵탄두가 아닌 재래식 고탕, 그죠? 고폭탄을 포함한 중거리 미사일이 되겠지만 일본이 이러한 3원칙을 폐기한다면 일본에 핵 중거리 미사일이 배치될 수 있고 이거는 중국과 러시아에게 심각한 안보 위협을 초래하는 겁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위협하는 중거리 미사일이 이미 동유럽에 배치됐고 동아시아도 배치됐는데 이게 1번이죠, 1번. 1번이나 필리핀과 배치된다면 중국과 러시아도 여기에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인근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할 수 있는 현재로서는 과거 쿠바 사태 보듯이 쿠바가 제일 유력합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최근에 쿠바 아바나에 핵잠수함을 입항시켜서 쿠바군과 함께 공동 훈련을 했고 중국도 쿠바와 밀접한 관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쿠바의 민간 기지 더 나아가서 키바의 군사 기지도 중국은 현재 비공식적으로 구축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처럼 미국 입장에서는 아시아식 나토를 논의하기 이전에 일본 내의 절차를 밟아야 되고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섣불리 논의하다가 일본 내부의 반발, 그리고 주변국의 반발만 초래하고 현재 진행 중인 단계적 조치마저도 무산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입조심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시바 총리의 발언이 경솔하다고 보는 겁니다. 셋째는 중로의 반발뿐만 아니라 집단 방위 체제에 편입될 아시아 각국들이죠. 각국들이 일본의 침략을 받았기 때문에 일본이 추진하는 아시아식 나토에 반대하는 겁니다. 일본이 과거사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는데 아시아의 군사 맹주로 나서는 것을 주변국이 찬성할 리가 없습니다. 중국과 안보 문제에 경제 문제가 걸려 있는 주변국들이 중국 반대죠. 중국에 대해서 전쟁을 전제로 하는 아시아식 나토를 환영할 리가 없는 겁니다. 최근에 친미 노선을 강화하고 있는 필리핀이 그나마 좀 낫겠지만 여전히 그렇다 하더라도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아세안 국가들은 동아시아에서 자신들의 역할과 지위가 축소되는 일본이 주창하는 집단 방위 체제에 협력할 의사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시아식 나토가 미국의 국익에 맞는지 미국조차도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태입니다. 현재 미국은 아시아에서 인종적인 문제, 역사적인 문제로 유럽과 같은 통합 수준이 매우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유럽식의 다자동맹이나 집단 방위 체제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미국은 한미동맹, 미일동맹, 그리고 미국과 인도의 군사협력이죠. 역시 미국과 필리핀과의 군사협력, 그리고 미국과 호주, 뉴질랜드와는 군사동맹 수준이죠. 미국과 베트남은 군사협력 수준입니다. 이와 같이 양자 관계를 필요에 따라서 이것들을 묶어서 다자협력 관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집단 방어 체제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죠. 언급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미국과 다른 나라들의 관계를 보면 미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 한국의 동맹 수준은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의 경우는 미국과의 안보 협력에 대한 수준이 천차만별이라는 거죠. 한미일 동맹의 가장 큰 문제점, 난제인 한일 동맹도 이제 겨우 첫걸음을 뗀 수준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여론이 매우 안 좋기 때문에 한국에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다면 한일 관계는 후퇴하고 지금까지 했던 한일 간의 군사 정보 교류라든가 그다음에 한일 간의 군사 협력이죠. 군사 협력이라든가 일부 국한된 한일 간의 해양에서의 군사훈련 이러한 것들도 후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중국과 두 차례 전쟁을 한 인도까지도 미국의 대중 전략에 대해서 자신의 국익에 따라서 일부만 협력하고 있는 상태고요. 사회주의과 베트남 역시 중국과 적대적인 관계로 나아가기 어려운 조건이고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중국의 군사력 강화를 경제하면서도 중국과의 경제적 협력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전면적으로 대립하는 아시아식 나토에 대해서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조건에서 미국은 현재로서 자본만 일으키는 아시아식 나토 대신에 미국 중심의 한미일 동맹에다가 호주, 뉴질랜드죠. 이러한 동맹 수준을 중심에 놓고 그 외 각 국가는 양자 동맹이나 혹은 양자 협력을 조건에 따라서 혹은 사안별로 다자간 협력으로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묵시적으로 그죠?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하는데 실제로 그걸 공식화할 수 없기 때문에 묵시적으로 가상의 적을 겨냥하는 미국 주도의 다국적 군사 훈련이 아시아 태평양, 하와이라든가 필리핀이라든가 이런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이라는 거죠. 필요할 경우에 이러한 다자가 군사 협력이라든가 군사 훈련이 현재로서는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아시아식 나토는 매우 경솔한 의제이고 미국의 이러한 복잡한 아시아 태평양에서 미국이 사안별로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동맹 전략마저도 혼란에 빠지게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현재의 미국이 여러 가지 하는 조치가 결국은 일본이 주장하는 아시아식 나토를 만들기 위한 전 단계가 아니냐 이런 여론이 형성된다면 현재 미국의 여러 가지 조치들이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욕심을 너무 내면 현재 가진 것도 망칠 수 있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일본 총리의 발언에 대해서 일단은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겁니다.